가난한 꽈배기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할머니가 알고 보니 160억대 건물주였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남자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 남자가 하루아침에 재벌의 손자가 되어버렸다는 충격적인 반전 속에서 벌어지는 질투와 배신, 그리고 뒤늦게 밝혀지는 진실의 순간들. 오늘 사연은 꽈배기를 팔던 초라한 할머니가 숨겨온 160억의 비밀과 그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욕망과 후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부담 없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지수는 강민준과 마주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했죠. 민준아,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나는 가난한 시댁 모시면서 살 자신이 없어.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할머니는 나를 키워주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사랑하고 있잖아. 지수는 고개를 돌리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 나는 내 미래가 더 중요해. 늙은 꽈배기 할머니 모시면서 찌질하게 고생하며 살긴 싫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주는 텅 빈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참았어요. 며칠 후 민주는 시장으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금자는 낡은 다라이에 꽈배기를 담아 팔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꽈배기를 정성스럽게 뒤집는 모습은 여전했죠. 할머니, 오늘 장사는 잘 되셨어요? 민준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자는 손자의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를 알아챈 듯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아,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구나.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금자는 묵묵히 손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손자는 말없이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한편 지수는 부유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민준이 자꾸 떠올라 불편했어요. 며칠 뒤 절친한 친구 정유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야, 나 요즘 민준 씨랑 만나고 있어. 지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죠. 뭐? 너가 민준 씨랑? 너 내가 헤어진 거 알면서 왜 그래? 유미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너가 버린 사람인데 내가 왜 안 돼? 민준 씨 정말 괜찮은 남자더라. 지수는 불쾌감과 함께 이상한 질투심이 올라왔어요. 지수는 유미를 만나기로 하고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유미야, 솔직히 말해. 너 왜 민준 씨한테 관심 있는 거야? 민준 씨는 가진 것도 없잖아. 유미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겉모습만 봤지. 민준이는 진짜 좋은 남자야. 나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지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쳤습니다. 결혼? 너 진심이야? 그 가난한 꽈배기 할머니 모시면서 살 거야? 유미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상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저 꽈배기 할머니 말이야, 알고 보니 강남에 빌딩 2채나 가진 건물주래. 정말? 그럼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대충 160억은 된다던데. 그런데 왜 시장에서 꽈배기를 팔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준 씨 할머니가 건물주라고? 160억? 지수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후회와 분노, 질투심에 휩싸였어요. 내가 버린 민준 씨가 재벌 손자였다니. 지수는 곧바로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미야, 너 혹시 민준 씨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거 알고 있었어? 유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알고 있었어. 지수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그걸 알고 민준 씨한테 접근한 거야? 너 진짜 비겁한 거 아니야? 유미는 오히려 여유롭게 웃었어요. 지수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기회를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너는 그 기회를 버렸고, 전화가 끊기고 지수는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유미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어. 지수는 민준이 준비 중인 온라인 명품 옷 사업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자 명단을 빼돌렸어요. 그리고는 투자자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민준 씨 사업은 사기예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자들은 지수의 말을 믿고 하나둘 발을 뺐죠. 민준은 갑자기 투자금이 끊기자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다들 왜 갑자기 연락을 안 받는 거야? 그는 며칠 밤을 고민하며 사업 계획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미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내가 도와줄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할머니께 부탁해봐.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유미야. 할머니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어. 유미는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설득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분이야. 용기를 내봐.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할머니께 더 잘해드릴 수 있잖아. 민준은 고민 끝에 유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제가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금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그녀는 며칠 뒤 수십억 원의 자금을 민준에게 건넸어요. 민준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유미를 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미 씨, 우리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유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 저는 민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금자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어라,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여기가 우리 집인가?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소를 떠올리려 했지만 헷갈렸어요. 세입자 이름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모습에 걱정이 됐지만 유미는 달랐어요. 유미는 금자의 치매 증상을 보며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할머니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그녀는 은밀하게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계획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시작하죠. 한편 지수는 민준의 사업 방해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금자의 건물 중 한 곳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악덕 세입자 임 씨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한몫 챙기게 해드릴게요. 임 씨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지수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건물주 할머니를 좀 괴롭혀 주세요.
소란을 피워서 스트레스를 주시면 됩니다. 임 씨는 돈을 받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며칠 뒤 임 씨는 건물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건물주 나와.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임대료만 받아먹냐. 다른 세입자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금자는 소식을 듣고 직접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임 씨, 대체 왜 그래?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드릴 테니 말을 하게. 하지만 임 씨는 더욱 심하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금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달려왔지만 금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금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미는 병원에 도착해 금자의 신분증과 통장 정보를 슬쩍 확인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시장 상인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유미 씨, 뭐 하시는 겁니까? 유미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할머니 짐을 정리하려고. 박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유미를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제가 직접 정리할 테니 손대지 마세요. 유미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병세와 사업 난항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미에게 더욱 의지하게 됐어요. 유미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할머니도 아프시고 사업도 안 풀리고. 유미는 민준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민준은 유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유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녀는 민준을 점점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금자의 병실에서 유미는 민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치매 증상이 정말 심각해. 의사 선생님도 빨리 악화될 수 있다고 하셨어. 민준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유미는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우리 빨리 결혼하자. 그리고 할머니 재산도 제대로 정리해야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유미야,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게 맞는 걸까?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유미는 민준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금이 아니면 늦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야 해. 민준은 유미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며칠 뒤 유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님, 할머니께 위임장만 받아내면 됩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준비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건 민준 씨를 위한 서류예요.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금자는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유미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할머니, 오해예요. 이건 민준이를 위한 거라고요. 금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미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치매 걸렸다고 바보는 아니야. 너희들 속셈을 다 알고 있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유미, 너도 결국 실패하는구나. 그럼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지수는 다시 악덕 세입자 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임 씨님, 이번에는 더 크게 소란을 피워주세요.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임 씨는 돈을 받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며칠 뒤 금자의 건물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어요. 건물주는 책임져라. 관리 제대로 안 하면서 임대료만 올려. 현수막과 피켓을 든 사람들이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언론도 이 소식을 접하고 취재를 시작했어요. 강남 160억 건물주
치매 논란과 세입자 갈등 심화. 뉴스 헤드라인이 터지자 금자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상속 문제와 유미와의 결혼 압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미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 유미는 민준을 끌어안으며 거짓된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아, 나는 오직 너만 생각해.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민준은 유미의 연기에 속아 그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유미는 몰래 금자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금자가 먹는 치매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하려 했어요. 이 약을 바꾸면 할머니 증상이 더 빨리 악화될 거야. 유미는 조심스럽게 약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금자와 알고 지내던 옆가게 박 씨가 문병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미 씨, 이 밤에 뭐 하시는 겁니까? 유미는 깜짝 놀라 약병을 떨어뜨렸어요. 아, 저는 그냥 할머니 약을 확인하려고. 박시은 바닥에 떨어진 약병을 주우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테니 나가보시죠. 박씨는 유미가 나간 뒤 금자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유미 씨가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금자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박 씨, 내가 부탁이 있어요. 만약 내가 위험해지면 민준이에게 이걸 전해주세요. 금자는 베개 밑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민준이가 알아야 할 비밀들이 적혀 있습니다. 박 씨는 일기장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한편 지수는 민준에게 접근했습니다. 민준아,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민준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수야, 너랑 할 얘기 없으니까 그냥 가줄래. 지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유미가 너를 속이고 있어. 걔는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민준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내가 날 버린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지수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민준아, 내 말 믿어. 유미는 변호사랑 짜고 움직이고 있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민준은 지수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우연히 유미가 김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김 변호사님, 할머니 위임장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기회가 올 겁니다. 민주는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의심이 싹 텄어요. 유미가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민주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 금자는 비장한 표정으로 휠체어를 탔습니다. 간호사가 잠든 틈을 타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민준이를 지켜야 해. 내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해. 금자는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금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할머니? 금자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장으로 가주세요.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택시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병원에서 탈출한 금자는 시장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떡볶이집이 하나 있었어요. 금자는 휠체어를 밀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떡볶이집 사장은 금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금자씨. 병원에 계셔야 할 텐데 어쩐 일이세요?
금자는 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유미라는 여자 기억하시죠?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거 다 알려주세요. 떡볶이집 사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자 씨, 그 여자 위험한 사람이에요. 김 변호사랑 한 팀으로 움직이는 전문 사기꾼이라고 들었어요. 떡볶이집 사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3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문에는 유미와 김 변호사가 노인들을 상대로 상속 사기를 벌인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치매 걸린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재산을 가로챘대요. 금자는 신문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내 손자를 이용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녀는 떡볶이집 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휠체어를 탔어요. 금자는 민준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민준은 유미의 가방에서 우연히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는 유미와 김 변호사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님, 금자 할머니 재산 목록 확인하셨죠? 네, 강남 빌딩 두 채의 예금까지 합치면 160억은 좋게 됩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제 손아귀에 있어요. 결혼만 하면 절반은 제 거예요. 민준은 녹음을 듣고 충격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졌어요. 유미가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민준은 분노에 휩싸여 유미를 찾아갔습니다. 유미,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유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변했어요. 민준아, 그게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민준은 녹음기를 유미 앞에 던졌습니다. 오해? 이 녹음 내용도 오해야? 너는 처음부터 할머니 재산만 노렸잖아. 유미는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너희 할머니 재산이 필요했어. 그런데 어쩔 건데? 민주는 유미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냉소를 지으며 협박했어요. 민준아, 나를 떠나면 금자 할머니의 치매 사실을 언론에 다 폭로할 거야. 그럼 할머니 재산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돼.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미는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그리고 너는 사업도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그게 원하는 거야?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수는 민준의 사업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위조된 계약서를 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준 씨의 사업체 지분 중 일부는 제 것입니다. 이 계약서가 증거입니다. 민준은 소송장을 받아들고 기가 막혔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지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준아,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지. 한편 유미는 금자의 병세가 더욱 악화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할머니가 완전히 정신을 잃기 전에 재산을 넘겨받아야 해. 유미는 김 변호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해요. 건물 한 채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들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유미와 김 변호사는 금자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너희들, 내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지? 유미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민준이를 위한 거예요.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금자는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절대 안 돼.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게 내 재산을 넘길 순 없어. 김 변호사는 강제로 금자의 손을 잡고 서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금자는 힘없이 저항했지만 병든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녀는 슬픔에 잠겨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도와줘. 이 사람들이. 민준은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민준은 유미와 김 변호사를 막아섰습니다. 당장 손 떼. 유미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민준은 유미의 핸드폰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부서지며 내용이 흩어졌어요. 민준은 서류 가방을 빼앗아 안에 있는 문서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금자의 재산 목록과 이전 서류, 그리고 유미와 김 변호사의 은밀한 대화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다 증거야. 너희들이 할머니를 속이려 한 증거. 유미는 위기에 몰리자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너희 엄마가 우리 아빠를 죽였잖아. 그 대가야. 병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과 금자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미는 계속해서 외쳤어요. 내 엄마는 우리 아버지를 사업 실패로 죽게 만들었어. 아빠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다 교통사고 냈고 내 부모도 그 사고에 휘말려 죽은 거야. 민주는 유미의 폭로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금자를 돌아보며 절규했어요. 할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왜 나에게 진실을 숨기셨어요? 금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주는 배신감에 휩싸여 병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금자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슬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미는 차갑게 웃으며 병실을 떠났어요. 그녀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받은 충격으로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며칠째 잠적했어요. 박 씨는 민준이 걱정돼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박 씨는 한강 다리 밑에서 민준을 발견했어요. 민준아, 여기 있었구나. 민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민준 옆에 앉았어요. 민준아, 할머니께서 이걸 너한테 전해달라더라. 박 씨는 낡은 일기장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어요. 일기장에는 금자의 떨리는 글씨로 과거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했다. 그때 유미의 아버지가 내게 사업 투자를 부탁했다. 민주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어요. 나는 그 사업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하지만 유미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고 실패했다. 금자의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미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택시 기사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그 사고에 아들 내외가 타고 있던 차가 추돌당했다. 내 아들 내외, 즉 민준이 엄마와 아빠는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갔다. 민준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기장의 다음 장에는 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유미 아버지에게 투자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금자는 자신을 책망하는 글을 남겼어요. 민준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미안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산을 숨겼다. 민준이가 재산 때문에 복수의 대상이 되거나 불행해질까 두려워서였다.
금자가 재산을 숨긴 이유는 진정한 희생이었던 거예요. 민주나 할머니는 내가 돈이 아닌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바랐단다. 민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시각 유미는 금자의 치매가 더욱 심해진 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증인 정 씨를 매수했어요. 정 씨 아저씨, 이 유언장을 작성해 주세요. 금자 할머니 명의로요. 정 씨는 돈을 받고 위조된 유언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금자의 모든 재산을 유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금자 할머니 상태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유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지수는 민준의 잠적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그녀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소송 사태를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민준을 돕기 위해 유미의 비리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미가 민준이를 이용했다면 나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지수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잠입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김 씨의 과거 고객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명단에는 수십 명의 노인들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모두 상속 사기 피해자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증거야. 지수는 서류를 복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수는 복사한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민준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박 씨에게 연락해 민준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박 씨 아저씨, 민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 민준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지수는 한강 다리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일기장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었어요. 지수야, 너 왜 여기 왔어? 지수는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지금은 유미를 막아야 해. 민준은 지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유미를 막는다고? 무슨 소리야?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유미와 김 변호사는 전문 사기꾼이야. 할머니만 노린 게 아니라 수십 명을 속였어. 민준은 서류를 읽으며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한 거야?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힘을 합쳐서 유미를 막자. 할머니를 지키자. 민준은 일기장을 읽고 할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과 지수는 함께 유미와 김 변호사를 고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 씨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준아, 큰일 났다. 유미가 할머니를 납치한 것 같아. 민준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할머니를 납치했다고? 박 씨는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병원 CCTV를 확인했는데 유미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몰래 빼돌렸단다. 민주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단서라도 있나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나한테 뭔가를 남겼는데 시장 창고 열쇠를 주시면서 뭔가를 숨겨두셨다고. 민준과 지수는 곧바로 시장 창고로 달려갔어요. 창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금자가 소유한 건물들의 계약서와 지도가 들어 있었어요. 지도에는 한 건물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야. 할머니가 여기 계신 거야. 민주는 지도를 들고 지수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꼭 구해내겠다는 결심이 가득했어요.
민준과 지수는 지도에 표시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금자가 소유한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건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수야,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민준아. 지금 신고하면 유미가 할머니를 해칠 수도 있어.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증거를 확보해야 해.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 기능을 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미의 범죄 현장을 직접 녹화하자. 두 사람은 건물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잠입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한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문틈으로 안을 살펴봤습니다. 방 안에는 금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유미와 김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유미는 금자에게 서류를 들이밀며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편하게 보내드릴게요. 금자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어요. 절대 안 돼. 내 재산은 민준이 것도 아니고 너 같은 사기꾼 것은 더더욱 아니야. 김 변호사는 위조된 유언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차피 우리는 이미 유언장을 준비했어요.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유미는 금자의 손을 강제로 잡으려 했어요. 금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어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너였단다. 민준아. 금자는 비록 민준이 그곳에 없지만 마치 그가 들을 수 있다는 듯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그 어떤 돈보다도 너를 더 사랑했단다. 민준은 문틈으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수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지금이야. 들어가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당장 할머니에게서 손 떼. 유미는 민준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이? 네가 어떻게 여기를? 민준은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유미, 네가 하는 짓 다 녹화하고 있어. 이제 끝이야. 유미는 당황하며 도주하려 했습니다. 민준은 유미를 쫓아가 그녀의 서류 가방을 낚아챘어요. 이 가방 안에 증거가 다 들어있지? 민준과 유미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그 안에는 위조된 유언장과 금자의 재산 목록,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김 변호사가 들고 있던 위조 유언장 원본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지수는 유언장을 불태우기 위해 라이터를 꺼냈어요. 김 변호사가 막으려 했지만 지수는 더 빨랐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어요. 유언장은 불꽃에 타들어가며 재로 변했어요. 김 변호사는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유미는 도망치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넌 어디도 못 가.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민준은 금자에게 달려가 묶인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금자는 민준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준도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미안해요. 할머니를 의심했던 제가 잘못했어요. 금자는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내 부모님께 죄를 지었어. 그래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너를 키웠단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일기장 다 읽었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금자는 민준의 용서에 안도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할머니를 용서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것이었어요.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세요. 유미와 김 변호사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민준이 녹화한 영상과 지수가 확보한 서류들을 증거로 확보했어요. 당신들은 사기 및 감금 혐의로 체포됩니다. 유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민준을 향해 원망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너도 결국 그 재산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민준은 유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미, 너는 끝까지 사랑이 뭔지 모르는구나. 재산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김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경찰은 악덕 세입자 임 씨에 대한 수배령도 내렸습니다. 세입자 임 씨는 유미와 공모하여 금자 씨를 괴롭힌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하지만 임 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어요. 임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대로 국제 공조를 통해 체포하겠습니다. 민주는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지수도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네. 민주는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할머니를 구할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지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는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지수야, 내가 끝에는 옳은 선택을 했잖아. 그걸로 됐어. 금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지수야. 내가 우리 민준이를 도와줘서. 지수는 금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금자는 지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미의 과거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유미는 지난 5년간 김 변호사와 함께 수십 명의 노인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피의자 정유미는 총 23건의 상속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160억 건물주를 노린 전문 사기꾼 일당 검거. 뉴스 헤드라인이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금자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어요. 꽈배기 할머니로 위장한 160억 건물주의 숨겨진 사연. 금자의 희생적인 사랑과 유미의 악행이 대조되며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유미는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는 유미의 죄상을 하나하나 열거했어요. 피고인은 치매 노인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도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피고인 김 씨는 변호사 자격을 악용하여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정유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준과 금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판결이 끝나고 유미는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유미는 통쾌한 단죄를 받으며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유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면 달랐을까? 금자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지켰다는 거란다. 며칠 뒤 지수는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준아, 내가 저지른 사업 방해와 소송에 대해 정말 미안해. 민준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마지막에 할머니를 도와준 거로 충분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아,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민준은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소송은 취하할게. 그러니까 이제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 지수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금자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민준을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준 씨, 할머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민준은 충격을 받으며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금자는 침대에 누워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왔구나. 민준은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끝까지 할머니 곁을 지킬게요. 금자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편히 갈 수 있어. 네가 이 할미 용서해줘서. 며칠 뒤 지수는 다시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어요. 민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미 끝났어.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어. 지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알았어.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게. 민주는 지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지수야, 너도 행복하길 바래.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금자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민준을 불러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민준아, 이알미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금자는 안도하며 마지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란다. 그걸 기억해줘.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할머니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며칠 뒤 금자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장례식에는 시장 사람들과 박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금자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 모두 기억할 겁니다. 민주는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금자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는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읽으면서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 이금자는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가난한 독거노인을 위한 재단 설립에 쓰기를 바란다. 민준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유언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돈이 아닌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단다. 진정한 효도란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할머니가 평생 배운 것은 재산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거였어. 민주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이해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민주는 유언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유언 집행을 돕기 위해 신탁관리사가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 제가 재단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재단 설립 작업을 시작했어요. 금자의 160억 재산은 모두 독거노인들을 위해 쓰이게 됐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묘비 앞에서 다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금자의 재산은 모두 이금자 재단을 통해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에 쓰이게 됐습니다. 민주는 재단의 명예이사직을 맡아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금자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이 재단이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는 연단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재산이 아닌 사랑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세상과 나누고자 합니다. 박 씨를 비롯한 시장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제가 약속 잘 지키고 있죠? 재단이 설립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비록 재산을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명품 옷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했어요.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고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민준 씨, 이번 분기 매출이 지난해의 3배나 됩니다.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주는 경제적으로 자립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게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였어. 민주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민준에게 거절당한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너무 물질적인 것만 쫓았어. 이제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지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을 했어요. 할머니,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지수는 따뜻한 미소로 어르신들을 대했습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민준아, 내가 준 교훈 덕분에 나도 변할 수 있었어. 고마워. 지수는 마음속으로 민준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박 씨가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자가 팔던 꽈배기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했어요. 꽈배기 사세요. 금자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 씨, 금자 할머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단골 손님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16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계셨지만 꽈배기를 팔며 검소하게 사셨죠. 사람들은 감탄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진정한 분은 마음속에 있다고요. 박 씨의 말에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재단 일을 하면서 신탁관리사 최 과장님과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최 과장은 조용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민준 씨, 이번 달에 도움을 받은 어르신이 50명이나 됩니다. 최 과장은 보고서를 보여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민주는 최 과장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과장님, 정말 고마워요. 과장님 덕분에 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재단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민준 씨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네요. 최 과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민준과 최 과장은 재단 행사를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민준 씨 덕분이에요. 최 과장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은 최 과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과장님, 저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최 과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최 과장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요. 혹시 저와 만나보실 마음 있으신가요? 최 과장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 저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최 과장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어느 봄날 민준은 최 과장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최 과장, 아니 지희야. 나와 결혼해 줄래? 민준은 반지를 꺼내 무릎을 꿇었어요. 지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 씨.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누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어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민준은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금자의 묘비 앞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 결혼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민준은 할머니에게 최 과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재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고받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민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박 씨와 시장 사람들, 그리고 재단의 어르신들도 참석했어요. 민준아, 축하한다.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박 씨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수도 먼 곳에서 축하 편지를 보냈어요. 민준아, 내가 행복하다니 정말 기뻐. 너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 민준은 편지를 읽으며 지수도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진행됐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준과 지희는 금자의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할머니, 제 아내 지희예요. 인사드려요. 최 과장은 묘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민준 씨를 잘 살게요. 그리고 할머니의 뜻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묘비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행복하게 살게요. 민주는 지희의 손을 꼭 잡으며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금자 재단은 계속해서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민준과 지희는 재단을 함께 운영하며 할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있어요. 박 씨는 여전히 시장에서 꽈배기를 팔며 금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진정한 분은 마음속에 있다는 금자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수는 시골 마을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유미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남은 형기를 보내고 있어요. 모든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준과 지희는 할머니의 유산을 마음으로 이어받아 행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그 따뜻한 마음은 언젠가 더 큰 행운과 복으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사연을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에도 진심이 담긴 감동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